예, 2026년, 오늘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환구 문명 학술은, 403번째, 샤먼 제국의 부활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환구 문명 학술원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며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샤먼 제국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양이 지지 않는 영국의 영연방 제국주의, 또 로마의 제국주의, 로마 제국이라 그러죠. 또 그 전에 또 페르시아 제국, 이런 여러 큰 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선조이신, 우리의 조상이신 환인 환웅 당군 시대에 샤먼 제국을 가진 것만큼 더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작금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AD 2026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지금 현재 미국, 중국 다음으로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샤먼 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바로 이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구성 시대 때 이 천문학에 관련된 지식을 크게 확장시켰는데요. 마구성 시대 때를 우리가 이제 파미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천산과 곤륜산을 끼고 있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우리가 빙하기를 피해서 살아가면서 천산에서 또 히말라야 산에서 내리는 눈 녹은 물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이 문명과 과학을 또 천문학을 발전시켰던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샤먼 제국의 가장 큰 하나의 큰 족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조상들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랐는데 그 속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태양은 매일 지고 뜨고 하니까 이 파악하기 어렵지만은 달이 지고 뜨는 것을 헤아려 보니까 12번 해가 달이 이 보름을 맞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음력 달력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음력 달력을 만들면서 바로 이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춘하초동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샤먼 제국이 이룬 크나큰 업적이기 때문에 제가 샤먼 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뭐 무당이니 그다음에 무속이니 뭐 김건희니 건진법사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다 무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사냥 이 6개를 바탕으로 하는 이 샤먼 제국의 이 부활을 우리가 꿈꾼다는 것은 너무나 후손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춘하초도 문명, 추분과 춘분, 동지와 하지가 있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을 바로 우리 샤먼 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만 년 동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동해 온 역사, 자, 그 이동한 역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빗살무늬 토기인들이 이동해 온 그 경로들을 보면은 유라시아를 따라서 지금 이제 핀란드에서부터 시작하여 발칸 반도를 이어서 카리브해를 이어서 이 동북아를 이어서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는 일본까지 이어져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의 이 띠가 바로 농경을 중심으로 했던 바로 춘하초동 문명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험악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조선반도에 지금 현재 과거의 그런 영광을 잃고 무속이니 무당이니 건진법사니 하면서 지금 현재 이 폄하되고 있는 이 우리 한국 사회이지만 이거를 다시 복원하고 복권해서 이 네오 샤먼 시대를 준비하고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 이 샤먼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이 보살사상, 보살사상 뭐 보살사상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보현보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살사상을 이치를 깨달았던 사람이 이제 부처였다는 거예요. 붓다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은 바로 범어이고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의 어원을 정확하게 알고 이 내용을 우리가 글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응과 훈호 세로 박은 것이 이게 우리가 한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자는 우리 동이족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조선 환인들이 만드는 글자이다 이거죠. 자, 이것이 약 한 2500년 전에 BC 500년 전에 BC 500년 전에 지금 5세기 좀 되겠죠. 6세기 6세기. BC 6세기에 이제 그 천축 지방에 있었던 우리가 동서남북 천축이 있고 중천축국이 있는데, 중천축국의 범왕이 우리말, 소위 산스크리트를 황시 쓰고 있는 우리말 상시 쓰고 있는 상글 산스크리트라고 하는데, 이 글의 자모를 50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50한자를 만들어서 그 글자의 형태가 남아 있고요. 그 글자의 형태를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범어의 자모 50한자를 압축시켜서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28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왕이 만드는 50한자의 자모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어문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들 또한 법망 또한 우리들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문명학술은 403번째 삼원제국의 부활 세 번째 강의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삼원제국의 부활을 위해서는 바로 현재 작금에 우리 한국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두되고 있는 이 AI 기본소득과 그다음에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이것이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신안군에서는 지금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개인당 1년에 500만 원씩 지금 현재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좀 있으면 더 풍광이 만들어지면 더 큰 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듯이 앞으로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을 어떻게 살아갈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약 3000년 동안에 2500년 내지 3000년 동안에 전제 왕권 국가에 포획된 상태에서 상놈, 양반, 그 다음에 계급에 구속돼서 또 신분에 얽매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한편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노동력이 필요로 하고 그 노동력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일부 지금 현재에서는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돈을 주게 되면 버릇이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개소리고요. 앞으로는 인간으로서 어떠한 존재로서 이 우주에 던져져 있는 독립된 유일한 독자적 존재로서 주체적 독립적 존재로서의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성을 가지고 나 역시 평생을 공부하면서 살았지만 60 이후에는 이 아지랑이를 잡으러 우리가 떠나보는 그런 삶을 지금 기억하고 또 실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GI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범용 인공지능 시대 때의 제도, 범용 인공지능 시대 때 이 가치는 어떻게 이제 설계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기술 발전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기존에 뭐냐면은 모든 노동력을 과거에 우리가 소나 달구지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하던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기기관차를 이용해서 기계가 하게 되어 이후에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현재는 경운기 트랙터까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러한 기계를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입자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트랙터 위에 올라탈 필요도 없게 되고 차에서 운전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인공지능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난날에는 전제 왕권 국가에 인간이 인간을 지시명령 억압 착취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율적 주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확립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여 인간은 더 많은 자기 발전을 이제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만을 사랑하는 시대에 왔고, 자, 인간이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능가해버렸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이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율적 학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지능은 결코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제도와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론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도래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원래부터 바로 그렇게 지금 현재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만을 사랑하는 시대에 왔고,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 즉 셀프로서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해서, 그래서 존재성은 원래 없고, 원래 존재는 없는 것이죠. 존재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이죠, 원래는. 다만 인간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존재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성은 원래 없고 가치성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인데, 현상학은 경제 성장과 결과만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고, 즉 놀고 먹는 사람에게도 삶의 가치를 주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이거죠. 우리가 노동일을 함으로만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었던 과거의 계급구조 내지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든지 알티셰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계급성을 우리가 좀 더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AGI 기본소득이라 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지능이 있고 생명 지능이 있다 이거, 생명력 지능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지능은 전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위 학습이 가능하고, 생명력 있는 지능은 비록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위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점이 뭐냐면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전기만 넣어주면 끊임없이 자기 학습을 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력 지능은 디지털 지능이 이길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연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현상학적 가치, 존재성을 우리가 보다 뭐냐면은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 당장 원래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프리 힐튼 교수는 디지털 지능은 인간 지능이 결국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헌법이 필요하다 이거죠. 헌법, 소위 말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투명성의 원칙이라든 뭐 책임성의 원칙, 뭐 이타주의, 장기주의,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소개만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할까? 요런 이제 질문이, 그동안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전제 왕권 국가의 신분적, 계급적
차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저는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공부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해보았다 이거죠. 그리고 기술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금 현재 모습이. 자, 그래서 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고민해 본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은 2026년 현재 기술혁명만을 보이고 국민주권 시대의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입장에 놓여져 있고요. 트럼프가 개지를 하고 있죠. 자, 노동력을 생산성에 치중하는 시대가 지나고, 즉 노동력을 생산성에 치중하는 시대가 지나고 로봇이 일을 하는 길을 열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실에 접어든 것이다. 그래서 난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확률로서 이 우주에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유일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거죠. 스스로. 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여기에 발맞추어 나머지 시간을 보내보고자 한다 이거죠. 그래서 태고사에서 현대사까지 줄기차게 이어온 역사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온누리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삼원제국의 문화 문명 사상 제도를 보사사상과 결합하고 홍익인과 결합하고 그동안에 자본주의에 규제되고 포획된 채 살아오면서, 그리고 계급주의에 규제되고 포획된 사이에 나는 나 스스로가 교조적이지 않고 개량적이지 않으면서 인간의 고유한 생태계로 남아보고자 하는 것이 샤먼 시대의 부활이다 이거. 그래서 10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10년의 아름다움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 부유물이 없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샤먼 제국의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난곡 선생이 말한 진보의 가치, 생태계의 가치, 생명체의 가치를 우리가 재학습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난곡 선생의 진보의 연찬이라는 그래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거죠. 자,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 자, 그래서 전제 왕권 국가 조선 총독부 독재 권위주의 시대에 지시명령 억압 착취의 습관으로서 해방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 사회적 인식 관습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과 계급 욕망이 충돌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관습으로서 나타나 있는 부분에 해방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이난곡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생각 두 가지를 뭐냐면은 보태면 인간과 인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인간과 인간 사이에 회복을 해야 된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관계는 뭐냐면 실질적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실질적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망이 형성돼야 된다 이거죠. 즉 투명성 원칙, 여기 이제 투명성 원칙, 책임성의 원칙, 투명성, 책임성을 통해서 인간이 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기 가치, 자기 역량, 자기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구체적 생활 방식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왜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법령 민주주의를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한다. 제가 법령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민주주의의 실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이 뭐냐면은 근대적 민주헌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에 개인공화국, 독립재산제, 요렇게 뭐냐면은 을 통해서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60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보고자 오늘 이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